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의가 이제 해놨는데요. 극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함수 fx를 이제 구하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극한을 리밋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는, 내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는 뭐다? 함수에 a를 넣어서 그 값과 그 다음에 극한값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특정한 a 값으로 갈 때, 가까워질 때, 그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두 가지를 찾아서 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 함수 fx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고 본다. 무한대로 갔을 때하고 1로 갔을 때 두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일일이 됐네요. 그죠? 가와 나에서 함수 fx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가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요. x가 극합의 값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fx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아야죠. 그죠? fx라는 값은. 그래서 이 fx 값이 뭐가 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fx는 fx 플러스 4가 분모가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x인 상황인 거죠. 그죠? 얘는 결국은 f에 0이 들어가게 되면 f에 0이면 4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fx가 4니까 fx 4를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죠? 요 fx에 플러스 4인데 fx를 반대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예를 보여주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고, 요 정리는 앞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다. 요게 중요한 거죠. 뭐 이게. 예.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앞전에 우리가 했던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요 수열에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리밋해서 어느 특정한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이제 a라는 함수 값이 있을 때요. 얘가 이제 알파다. 값이 나오는 거죠. 혹은 뭐 n이 무한대일 때 a에는 어디로?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제가 띄어다가 갖고 왔습니다. 다른 데 거. 그래서 만약에 an 값이 결국은 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0으로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내려오는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로 나타난 경우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예요? 쭉 내려가서 0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n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계속 왔다리 하면서 결국은 0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번에는 이렇게 함수가 변했다. 근데 y가 3이야. 3으로 발산해. 그죠? 그러면 요 3까지 해서 쭉 무한대로 발산을 무한대로 가는데요. 무한대로 n값을 보내면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어느 특정한 값까지 쭉 간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이제 3값으로 지정했는데 y값이 3까지 최대한 수렴을 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내가 어느 특정한 값까지 쭉 가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한대로 가게 되면 y값이 3이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3을 넘지는 못해요. 이 경우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 0으로 내려와서 0값이 돼버리는, 그 다음에 얘도 수렴을 해서 내가 원하는 0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 이런 걸 우리 이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값이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을 하지는 않고 수렴하지 않는 조건이 발산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리밋 m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국은 뭐예요? an이 무한대로 가더라.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좀 키울게요. 자, 리밋 an을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함수인 경우는 뭐예요? 쭉 가는 거죠. 이 함수는 사실은 an은 뭐였죠? 요거는 결국은 x 였었잖아요. x로 됐던 앞전에 봤을 때 함수로 보면 y는 x,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무한대로 했더니 이렇게 쭉 가더라. 결과값은 양의 무한대로 가더라. x가 무한대로 가면 y값은 무한대로 가더라. 비례해서 이런 걸 우리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음의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리밋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은 여기서 지금 an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앞전에는 우리는 fx로 표현했잖아요. fx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했더니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했더니 쭉 해서 마이너스 값,
y 값이 증가를, 그러니까 x 값을 증가시켰더니 플러스 쪽으로 무한대, y 값은 마이너스 쪽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y 값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y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쪽. 그래서 음의 무한대 영역으로 내려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무한히 끝없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건 진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도 함수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 x값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y값은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동.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제어 이론으로 따져서 저 신호를 이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피커가 예를 들면 하나의 스피커의 신호가 다른 마이크로 들어와서 다시 피드백 돼서 계속 커지는 하울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이 들어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음이 엄청나게 삑 하고 소리가 나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커지면서 그죠? 발산하는 거니까. 수렴은 결국은 0으로 가지만 발산은 뭐예요? 결국은 무한대로 커져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어디에서나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그래프의 표현으로 발산과 그 다음에 수렴의 두 가지의 의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 정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수렴과 발산의 정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거는 그 다음에 아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정의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앞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이것도 잘 숙지를 해 놓고요. 봅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요. 유학 정리한 거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차수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요 만약에 x 플러스 1 앞전에 배운 걸로 본다면 이 x의 제곱 플러스 3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밑에 거는 n으로 표현했던 거고요. 여기는 x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표현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n으로 하던 x로 하던 뭐 t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대응만 잘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요. 어이구, 사라져. 자, 그래서 요거나 이거나 상관없는데요. 요게 차수가 높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분자의 차수가 높다는 거죠. 분모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발산을 하게 되더라. 만약에 리밋 n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죠? 결국은 얘는 무한대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의 무한대로. 근데 이번에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그러면 같다, 이 경우에 차수도 같고 이게 차수가 같아요, 두 개가. 그랬을 때는 결국은 뭐다, 앞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요 값은 분모 개수 최고치항의 이 최고치항의 개수의 비와 같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다 계산했죠. 결국은 뭐가 나와? 1분의 2가 되는 거죠. 요 최고차 항의 개수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2승이다 그러면 2승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치 항의 개수의 비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보다는 분모가 만약에 컸을 때 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얘 하나 지우고 얘 지워버리면 거의 차수는 밑에가 하나만 남게 되겠죠. 결국은 위의 차수보단 밑의 차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가 무한대분의 5가 나오죠. 결국은 뭐가 돼요? 0이 0으로 가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분수로 나눴을 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누가 크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아주 앞전에 풀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 띄워왔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이거는 뭐 누가 크냐 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더라. 결국은 뭐 당연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수열의 자연수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an에서부터 bn 사이에 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같다. 그러면 리밋 n은 중간에 수열에 대해서 결과값은 이제 알파 값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대소관계의 관계식을 보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뭐 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뭐 앞전에 설명을 한 건 아니어서 참고로만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등비 수열에 관한 극한값을, 등비 수열까지는 우리가 앞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등비 수열을 좀 하고 사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아주 어 Rn에 이제 등비수열 Rn에 대해서 R의 n승인 거죠. 요 R 값이 이제 1보다 크냐, 아니면 R 값이 1이냐, 아니면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냐, R 값이, 혹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요 조건인 거예요. 그죠? 이 조건일 때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은 그럼 어떻게 상태가 바뀌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얘는 같은 함수지만 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얘가 발산할지 진동할지 요게 이제 다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n은 1보다 R이 크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발산한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 발산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무한대로 하니까 발산하는 거겠죠. 만약 1이면은 뭐 무한대로 n을 보내더라도 1이 되잖아요. 결국은 얘는 결과는 1이 된다, 1로 수렴한다. 1값이 돼버렸으니까 딱 고정돼 버렸죠.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들어간다. 0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얘도 결국은 0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뭐나? 얘도 0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죠. 그죠? 0값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하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거야. 막 변하니까 값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진동한다. 진동. 아까 진동의 모델은 보여드렸죠? 진동은 결국은 뭐예요? 발산이에요, 발산. 됐죠? 그래서 이제 무한등비 수열에서의 수렴 조건은 요거다. 수렴 조건. 0으로 가는. 이거는 이제 무한등비 수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좀 리마인드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급수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한 거고요. 뭐 급수의 이제 수렴과 발산의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급수 부분도 우리가 앞전에 좀 정의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서 거기까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이제 플러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체 썸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썸메이션 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얘가 발산을 하는지 아니면 수렴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 집합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이제 합을 가지고 할 때 얘가 수렴을 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급수가 A에 수렴할 때 A는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뭐 우리에서는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수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A는 0이다. 급수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수열을 다 합한 상태를 의미를 하더라. 뭐 이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 여기서는 앞전에 요약 정리된 거를 띄워온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걸 요약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있는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미분과 적분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고요. 오늘 한 내용까지 정리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